수정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리는 명령어를 어느 정도 했다면 오늘부터 해야 될 내용들은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순서대로 맨 위에가 move, 그 다음 rotate, 그 다음 scale, erase 이렇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 기본은 똑같아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지우고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보면 돼요? 다 파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하고 복사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이동하고 복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케일, 크기를 조절하고 스트레치 늘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명령어가 옆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로테이트하고 동일한 명령어는 없어요. 로테이트와 비슷한 명령어는 1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로테이트 하나만 냅둔 겁니다. 자, 이동 명령어부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로를 알아볼 겁니다. 화면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을 대충 그려봤습니다. 원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동 명령은 여기 있어요. 이동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동 명령어예요. 여기가 이동 명령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동 명령어. 자, 이동하기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아이고 잘못 눌렀다. 다시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선택하는 방법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왼쪽으로 이동해도 되고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되고 어쨌든 이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이요. 기준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요. 자, 클릭해 주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드 포인트 클릭하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움직여 보시죠. 자, 이동할 건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요 끝에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이해되시죠? 요 끝점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가 돼야 돼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최종 모형을 보고 최종 모양을 보고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동하기 사각형만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세컨드 포인트 클릭하고 그럼 방금 제가 그린 모양과 똑같이 나왔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이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생각을 해보죠. 이동하기 선택하고 원의 중심점을 클릭한 뒤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동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복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복사는 카피입니다. 카피예요. 단축키가 CO도 되지만 CP도 됩니다. 자, 카피. 역시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엔터. 기준점 지정해 달래요.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 지정해 달랍니다. 어떤가요? 복제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계속 복제되고 있죠.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어떤가요? 계속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복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죠. 렉탱글 50, 50. 자,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러면 100mm 떨어진 상태로 복사가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0mm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간격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베이스 포인트에서부터 그 다음 베이스 포인트까지의 거리. 이게 복사할 때 거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골뱅이 50만큼 0도, 골뱅이 150만큼 0도, 골뱅이 200만큼 0도 어떤가요? 다닥다닥 붙어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좌표를 이용해서 한번 복사해 보시죠. 카피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자, 카피 기준점 지정하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어레이라고 배열 보이시나요? 바로 이 배열이요.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Enter number of item.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4개요. 자, 4개요.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자, 보이시나요? 4개가 복제되는 거. 자,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봅시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정투상할 때 했던 거죠. 트림, 옵셋, 30, 20, 다시 트림, 다시 라인, 옵셋 10mm, 다시. 자, 이런 모습인 거죠. 자, 트림, 자, 카피, 어레이 4개,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그럼 어떤가요? 똑같은 간격에 한 번에 쭉 다 그려지죠. 기본이 되는 것들이 다 그려졌죠. 여기서부터 나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나중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할 때 이 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카피의 어레이 많이 사용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50, 50 카피. 자, 4개. 근데 4개를 복제하는, 아이고, 카피 어레이 4개. 근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세컨 포인트 뒤쪽으로 피트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피트가 맞춤이란 뜻으로 이렇게요. 맨 끝에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300mm 안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가 300mm입니다. 300mm 안에 5개를 넣고 싶어요. 간격을 우리가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겁니다. 카피, 어레이, 5개, 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격은 캐드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도 자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를 복사하고 싶어요. 똑같은 간격으로 5개를 만들어서 복사하고 싶습니다. 이때 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가 돼야 돼요. 카피. 자, 베이스 포인트를 바로 여기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요? 끝나는 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끝나게 되니까 베이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때 어레이 5개 피트.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레이입니다. 보시면 여기까지가 카피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입니다. 배열이요. 이 배열은 많이 써요. 어레이.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해요.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배열, 패스 배열, 폴라 배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렉탱귤러는 배열을 완성시켰을 때가 사각형이기 때문에 렉탱귤러. 폴러는 배열을 완성시켰을 때가 원형이기 때문에 폴라 배열. 패스는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렉탱귤러부터 보도록 하죠. 자, 렉탱귤러를 누르면 이 위에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그리고 기본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렉탱귤러고 여기 컬럼 보이시죠? 컬럼이 4개, 로우가 3개. 비트윈은 간격입니다.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간격들을 의미합니다. 레벨은 Z축 방향이라 의미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복제되는 걸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복제되는 걸 로우라고 합니다. 여기 그립을 잡고 누르셔도 돼요. 그립을 누르면 간격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그립을 누르면 수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립이 바깥쪽에 있는 건 수량이고 안쪽에 있는 건 간격입니다. 그립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봅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수량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윈 100mm, 비트윈 100mm.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와 같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X라인. 자, 트림, 옵셋 30mm, 옵셋 20mm, 트림, 옵셋, 적당히 선을 그리고 옵셋 10mm, 필렛, 트림.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 자, 간격을 조절해 봅시다. 150, 120. 어떤가요? 카피는 2번 했었죠. 그죠? 카피는 가로로 한 번 하고 그 다음 세로로 한 번 했죠. 근데 어레이는 어떤가요? 한 번에 해주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얘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레이를 쓰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렉탱귤러 어레이를 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어소시에이티브입니다.
지금 저는 오소시에이티브를 꺼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이 오소시에이티브는 오토캐드 통틀어서 총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레이에 한 번 나오고 해치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치수에 나옵니다. 그때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서로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연관이에요. 누구랑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연관이요. 이해되시나요? 이어질 연자를 쓴 겁니다.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연관 배열이 돼버립니다. 보통 배열할 때는 얘를 꺼요. 배열할 때는 오소시에이티브를 끄지만 해치나 치수는 거꾸로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놓습니다. 연관 해치가 돼야 되고 연관 치수가 돼야 돼요. 그러나 어레이는 이걸 빼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엔 제가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자요. 하나를 수정하기 위해서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어져 있다고요. 다 이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정을 못 해요. 아이템 수정이 안 돼요. 대신에 어레이를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돼 버립니다. 어레이 에디트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간격이라든지 혹은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아이템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연관 배열을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에디트 소스가 있고 리플레이스 아이템이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는 소스 하나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에디트 소스 그래놓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 소스를 하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트림. 자, 세이브 체인지. 어떤가요? 전부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에디트 소스예요. 소스를 수정합니다. 소스가 원본이잖아요. 원본 수정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수정했는데 다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나머지 다 적용을 해줘요. 이게 이제 그 오소시에이티브, 즉 연관 배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게 불편한 거죠. 오소시에이티브는 어때요?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려고 만든 건데 이 연관 배열을 좀 깨고 싶어요. 깨트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explode. explode 명령어가 뭐예요? 분해입니다. 분해 명령어 쓰게 되면 다 분해가 돼요. 자, 보세요. 자, 분해하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가요? 아이템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템 선택해도 다시 어레이로 되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레이, 폴라 어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어레이는 회전 배열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회전하면서 그 형상을 복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 그 다음에 100mm, 자 100mm짜리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2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가 중간점이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레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입니다. 원점 지정해 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전하면서 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템의 개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12개.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12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소시에이티브는 꺼주시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초 과제물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왼쪽 것과 오른쪽 걸 두 개를 할 건데 왼쪽 거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것도 할 겁니다. 자, 먼저 레이어로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자, 두 개를 만들 거고요. 자, 하나는 빨간색, 자, 하나는 노란색. 빨간색에는 선 종류가 센터이어야 되겠죠. 자, LT 스케일 0.3, X라인 이제 30도 간격입니다. 0도, 30도, 90도, 150도. 네, 얘네들 중심선입니다. 자, 그 다음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5. 자, 적당히 5mm 옵셋하고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변경했습니다. 서클, 여기에 반지름 3.5죠. 자,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해주고 개수 4개. 다시요.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6개.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이 예제들은 어레이를 이용한 예제들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오른쪽 거를 해볼 겁니다. 자, X라인 똑같아요. 0도, 90도, 60도, 그 다음에 12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mm, 다시 서클, 반지름 40mm.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반지름 20mm짜리 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20mm가 나가야 되고 우리한테 5mm짜리 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옵셋 25mm. 자, 트림으로 전부 이렇게 끊어내면 됩니다. 자, 지금 그린 것들이 전부 다 중심선이네요. 자,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건데 서클 반지름 4mm, 서클 반지름 5mm. 이 교차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그린 다음 트림. 자, 이렇게 끄는 겁니다. 이렇게 끄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레이, 그 다음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터진 방향이 얘는 왼쪽 아래죠. 근데 얘는 오른쪽 아래. 얘는 오른쪽 위에. 얘는 왼쪽 위에. 방향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과제물 봅시다. 과제물은요. 전부 다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죠? 네. 바로 여기 있는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테이트 아이템이라는 값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값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이 값을 끄셔야만 이렇게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땐 끄고 어떤 땐 켜고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클로즈.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서클. 자, 교차점에서 반지름 10mm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5mm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20mm짜리 하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립니다. 반지름 20mm짜리 하나. 이렇게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있는 요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패턴이라고 해요. 반복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복해서 나와야 되는 패턴이 있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과제물을. 자요. 이 부분. 어떤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끝나겠죠. 맞습니까? 배열할 때 패턴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반복해서 나오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림. 자, 옵셋 5mm. 5mm 너무 클까요? 자요, 이렇게요. 자, 트림.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 부분까지 합쳐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어떤가요? 지금 딱 맞게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요. 이 과제물이 중요해요. 이 과제물이 패턴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건 로테이트 아이템도 끄셔야 하고. 이 과제물을 만들어 보세요. 어레이로 이 과제물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도 어레이로 그릴 수 있고 얘도 어레이고 얘도 어레이입니다. 제가 쭉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얘네들부터. 왼쪽 거 먼저요. 어레이로 하면은 정말 쉬워요. 자, 또 봅시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다시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렛.
필렛으로 남물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아주 빨리 트림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만들어지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여기다 적어 볼까요? 키홈이요.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이해되셨나요? 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키도 있고, 그 다음 뭐 반달키도 있고, 테이퍼 키도 있고, 여러 가지 키가 있어요. 이 키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쐐기입니다. 혹시 쐐기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걸 연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방문 밑에다가 문 닫히지 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꽂아 놓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겨가지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이따 끝나고 다이소 가서 한번 보세요. 방문 이거 저기 바람에 이렇게 여름에 문 다 열어놓잖아요. 그럼 방문이 쿵쿵 닫히죠. 그래서 뭘 해요? 방문 밑에다가 그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납작한 거 이렇게 방문 틈에다 꽂아놔요. 그러면 걔가 걸려가지고 방문이 안 닫힌단 말이죠. 그게 쐐기예요. 그게 틈과 틈 사이를 벌려서 거기다가 꽂아주는 거, 이게 쐐기입니다. 그걸 영어로 키라고 해요. 이게 기계 부품입니다. 기계 부품으로는 키홈이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쐐기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그 동력을 전달할 때요. 모터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 모터에 어딘가에 물려가지고 축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그리고 V벨트라든지 기어라든지 얘네들이 이 축에 물려서 같이 회전을 해요. 이렇게요. 이게 축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모터에 물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끝에 기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근데 기어에 이렇게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그 구멍과 축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터가 이렇게 갑자기 확 돌아버리면 여기서 마찰이 생기면서 얘가 안 돌아요. 기어가 안 돌아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너무 갑자기 확 빨리 돌거나 그러면 기어가 안 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돌게 하려면 이 축과 구멍에 동시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이 축에다가 홈을 이렇게 거꾸로 파요. 축에다가는 홈을 이렇게 팝니다. 홈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구멍에는 지금처럼 위로 팝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쐐기를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축이 돌아가면서 쐐기를 끌고 돌아가겠죠. 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쐐기가 이 위에 축에도 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끌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터가 빨리 돌아도 어떻게 돼요? 쐐기가 있으니까 같이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키의 역할입니다. 이게 키홈이에요. 키홈. 자, 그 다음에 서클. 자,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잘라버리죠. 자, 근데 이걸 다 필요로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3.5mm. 자, 여기서도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다시 한번 필렛.
자, 그냥 트림으로 그냥 끊고요. 옵셋 5mm 트림으로 역시 끊고요. 자, 이 반쪽은 지우고 여기서도 트림으로 요만큼만 남겨두면 돼요. 요만큼만. 자,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요만큼이 패턴입니다. 얘가 패턴이에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어떤가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훨씬 더 쉽게 만들어지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오른쪽 걸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건 쉬워요. X라인. 자, 0도, 90도. 자, 요것만 있으면 돼요.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2mm 옵셋 해주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조금만 끊어보죠. 필렛. 그러면 작업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옵셋 15mm, 옵셋 17.5mm. 네, 여기가 이렇게 중심선이죠. 그 다음 서클 53.5mm. 다시 서클 반지름 60mm. 자, 옵셋 5mm. 자,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mm, 반지름 8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을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이 남을 것이고, 다시 한번 트림으로 선 정리했습니다. 자, 옵셋 12mm. 여기서 할까요? 치수가 여기 있으니까.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자, 어레이. 얘는 개수가 4개죠. 폴라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가 4개. 자, 어레이 똑같이 폴라 어레이인데 얘는 아이템의 개수가 12개. 그럼 한 번에 이와 같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이번엔 얘입니다. 요거예요. 자, 레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반지름 80. 자, 그 다음에 서클 지름 10, 반지름 10,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 다음에 옵셋 5mm. 트림으로 조금 끊어볼까요?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여기 트림이 조금 들끓어져서 다시 한번 트림.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개수 3개.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자,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mm. 자, X라인 버티컬로 하고 옵셋 22mm, 옵셋 2.5mm. 자,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쳐 놓고요.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9mm. 다시 한번 65mm. 옵셋 11mm. 옵셋 5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자, 옵셋 10mm. 서클 10mm.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선을 끊고요. 필렛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mm, 필렛 반지름 5mm. 어레이 폴라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을 4로 고치면 그냥 끝납니다. 자,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경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중에 마지막이 경로 배열입니다. 패스입니다. 패스, 우리나라 말로 경로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검색하고 검색을 시키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 그래요? 경로를 검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게 패스입니다. 경로란 뜻이에요.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해 나가는 것, 이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CAD 쪽 설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자동차가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복제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이런 거 왜 있어요? 그랬더니 현대자동차에서 의뢰가 들어왔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생산 라인이 자동차가 일직선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이러고 작업하던가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자동차에 맞췄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근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 환경을 바꿨어요. 사람은 서 있고 자동차가 위로 올라가던가 밑으로 내려가던가 이렇게요. 자동차 조립이 조금 더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업자들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인 자체가 위아래 이러니까 설계자들이 도대체 위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을 따라서 자동차가 어떻게 위치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의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오토데스크가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적으로 이렇게 잘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걸 냅다 카피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넣는 거예요. 뭐 똑같이 카피하는 건 아니겠죠. 냅다 여기다 넣어버린 게 바로 패스 어레이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레일을 따라서 제품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그 컨테이너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제품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저희 이거 패스 어레이 많이 써요. 어디 쓰냐면 그 기와장이요. 여러분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를 저하고 공부할 건데 그때 이렇게 기와장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기와장 할 때 패스 어레이 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제가 라인을 그려보죠. 라인 이렇게 갈까요? 1000mm 1m씩 1m 다시 1m 이번에는 2000mm 다시 1000mm 1500mm 2000mm 제가 경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로를 하나 그려보시죠. 자, 여기다가 조인이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조인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레이어가 달라요. 레이어가 달라요. 레이어가 다르고 선 종류도 달라요. 소스를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럼 소스로 전부 다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요. 선이 다른 경우. 자, 지금은 어떤가요? 끝점이 맞닿아 있죠. 끝점이 맞닿아 있고 동일선상은 아니죠. 이런 경우 조인 하나로 연결을 해줍니다. 폴리라인이에요. 이렇게 폴리라인, 그러니까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조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원래 이거 pEdit에서 떨어져 나온 명령어입니다. pEdit에 조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인으로 한 번에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7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티드 바뀌었습니다. to one 폴리라인,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근데 간혹 이게 2 폴리라인 혹은 3 폴리라인 이렇게 나와요. 선이 많으면 한 번에 다 엮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조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폴리선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경로는 이와 같이 하나의 폴리선이어야 돼요. 자, 하나의 폴리선으로 만들어 보시죠. 여기다가 원을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100mm면 충분할까요? 네. 자, 패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경로 지정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between 간격이에요. 300mm 간격으로 가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어레이, 패스 어레이, 경로 딱 지정하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mm입니다. 300mm고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템이 32개 만들어졌네요. 토탈 9300mm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표시가 되네요. 근데 저는 아이템의 개수로 표시하고 싶어요. 바로 여기 메주어라는 값 보이시나요? 바로 이 값입니다. 메주어예요. 메주어. 이 메주어를 눌러보면 디바이드라고 나옵니다. 이 디바이드가 등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30개요. 그러면 총 30개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총 30개로 만들어졌고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볼까요?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300mm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알아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머지 짜투리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미러, 대칭 복사입니다. 여기 미러, 대칭 복사예요. 자, 스플라인 메소드를 CV로 바꾸고요. 자, 그냥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제로 쓰는 내용이니까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스플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별다른 건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칭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칭선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 찍고 그 위에 물감을 조금 바른 뒤에 절반 딱 접었다 펼친 적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물감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를 한 건데 바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케치북을 접은 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선이라고 하고 미러라인이라고 합니다. 미러 명령어는 여기 있고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미러라인 첫 번째 점, 미러라인 두 번째 점. 어떤가요?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요.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 예스와 노. 이레이즈 지웁니다.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지울까요? 예스, 노. 지우면 안 되겠죠? 자, 노.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비가 만들어지죠. 한번 해보시죠. 대칭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선을 그려서 미러 선택하고, 자, 마지막에 이레이즈 소스 오브젝트를 물어보잖아요. 예스를 하면 원본은 지웁니다. 그러니까 대칭 이동이 되는 거죠. 미러 선택하고, 자, 예스.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나머지는 캐드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미러가 안 되겠지만 이만큼 미러로 그릴 수 있습니다.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서클 33.6. 다시 한번 서클 38.4.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28mm네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90도에서 28mm 빼니까 62도. X라인 앵글 62도.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맞추고 트림,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남길 부분을 클릭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겠죠? 3mm 옵셋. 자, 트림.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됐고, 자, 옵셋 45mm. 옵셋 10mm. 자, 다시 옵셋 84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죠. 자, 옵셋 106mm. 다시 한번 옵셋 10mm. 옵셋 71mm. 자, 선을 연장하면 되겠죠. 자, 트림 이렇게 절반을 싹둑 지우고, 서클
반지름 10mm. 다시 한번 반지름 5mm. 옵셋 3mm. 자, 선 연장할 거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자를 거 자르고요. 자, 라인이 이렇게 일직선이죠. 필렛, 트림. 자,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mm. 역시 필렛. 다시 한번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자, 필렛. 옵셋 45mm. 자, 속성 맞추고 필렛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3mm. 자, 트림으로 여긴 지우고 옵셋 3mm. 이 위에도 아래도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좀 끊어 볼까요? 자, 필렛 선 정리가 안 되네요. 여기 위에 됐고 여기도 됐고. 옵셋 38mm. 옵셋 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아이고, 필렛 반지름 0. 다시 필렛 반지름 2.4. 이렇게 생겼네요. 미러 대칭이죠. 그러면 대칭으로 모양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